노숙 생활을 하던 할머니, 수백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했지만 부자에게 돌려주고 대신 부탁한 말에 눈물을 자아냈다. 서울의 한겨울 새벽,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시간. 70대 후반의 노파 김순자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담요를 몸에 더욱 꽁꽁 감았다. 그녀의 집이라고는 지하철역 근처의 좁은 골목에 놓인 판자 상자뿐. 주변의 고층 빌딩들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롱하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된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재활용품을 모으는 일로 하루를 연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때는 그녀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아들 한소리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었다. 그러나 운명은 냉혹했다. 18살이던 한소리와의 마지막 다툼,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난 비극적인 교통사고. 순자 할머니의 세상은 그날 밤 산산조각 났다. 엄마 미워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외치며 집을 나간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한소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후 순자 할머니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직장도 잃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도 잃었다. 결국 그녀는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한소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고단한 삶 속에서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양심만큼은 지키려 노력했다. 그녀가 주워 모은 재활용품들을 팔아 하루벌이를 하는 동안에도 누군가 실수로 버린 귀중품을 발견하면 언제나 주인을 찾아주려 했었다. 그녀의 삶이 무너졌어도 그녀의 인격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순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놓인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방 안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이 돈이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양심이 속삭였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돈일 거야.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이 돈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들어 올렸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근처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경찰서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한 젊은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경찰서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최태민이라고 소개하며 잃어버린 서류 가방에 대해 물었다. 경찰은 그를 순자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태민은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은 제 회사의 직원들 연말 보너스예요.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봐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별거 아니에요, 젊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태민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작지만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돈은 필요 없어요. 태민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뭐든 말씀해주세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정말 뭔가 해주고 싶다면 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태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한소리와의 마지막 다툼, 그리고 그날 밤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예요.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어요. 제발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 수 있다면. 태민은 깊은 동정심을 느끼며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혹시 아들분 이름이 한솔이였나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태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한솔이는 제 대학 친구였어요. 우리는 함께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사실 제가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한솔이의 아이디어 덕분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정말인가요? 당신이 한솔이를 알았다고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한솔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무척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을 찾지 못했어요. 순간 경찰서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순자 할머니와 태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는 한솔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었다. 태민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따뜻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편히 쉬실 수 있는 방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민의 손을 잡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태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솔이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순자 할머니와 태민은 경찰서를 나섰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거리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딘가 따뜻해 보였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처럼 느껴졌다. 순자 할머니의 정직함과 태민의 감사함,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준 한솔이의 존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태민의 차에 오르면서 순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이제야 그녀는 한솔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이제 찾아온 작은 희망까지 모든 것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솔이에게 속삭였다. 기다려라, 우리 아들. 엄마가 곧 가서 너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할게.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 빚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순자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태민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며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호화로운 곳에 자신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자신의 누더기 옷을 만지작거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동안 태민은 조용히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넓은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순자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에 그녀는 말을 잃었다. 여기서 제가 머물러도 되나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할머니께서는 이제 제 가족이나 다름없으시니까요. 그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태민은 순자 할머니를 안내해 욕실로 데려갔다. 먼저 따뜻한 목욕을 하세요. 제가 깨끗한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욕실로 들어갔다. 온수가 그녀의 지친 몸을 감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정갈한 한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자 태민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하시는 거죠?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첫 모금을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맛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인간다운 삶의 맛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태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한솔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다. 한솔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남을 돕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우리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징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한솔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했죠. 컴퓨터니, 인공지능이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태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다. 마지막 다툼이 있던 날, 한솔이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길 바랐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말다툼 후에 한솔이가 태민이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한솔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제 회사도 없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정말인가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솔이의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되었어요. 그는 항상 더 나은 세상을 꿈꿨죠.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한솔이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태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 우리가 함께 한솔이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태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선 할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죠. 한솔이가 꿈꾸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이 그녀의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솔이를 만났다.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도 함께 미소 지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한솔이가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한솔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엄마가 제 꿈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 태미는 순자 할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 앉은 순자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태민 씨,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저 이렇게 신세만 지고 싶지 않아요.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할머니,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거기서 자원봉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태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할머니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날 오후, 태미는 순자 할머니를 급식소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순자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찾아갔다.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듯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급식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태민이 급식소를 찾아왔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순자 할머니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 덕분에 힘을 얻고 계세요.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이제야 한솔이가 꿈꾸던 세상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태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할머니께서 자문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하지만 전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해볼게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한솔이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태미는 조용히 순자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할머니, 우리가 함께 한솔이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한솔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우리 한솔아. 엄마가 내 꿈을 이어갈게. 이제야 내가 꿈꾸던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에겐 목표가 생겼다. 한솔이의 꿈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태민은 순자 할머니를 지켜보며 생각해 최태민의 호화로운 강남 아파트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하지만 이런 안락함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태민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태민군, 그저 한솔이 생각이 나네요. 태민은 할머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할머니, 제가 한솔이의 동료들을 몇 명 찾았어요. 그들이 한솔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괜찮으시다면 만나보시겠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만나볼게요. 다음 날 태민의 회사 회의실에는 한솔의 옛 동료들이 모였다. 그들은 순자 할머니를 보자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다. 한 젊은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박지연이라고 해요. 한솔 오빠와 같은 팀에서 일했어요. 오빠는 정말 훌륭한 동료였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탁월했죠. 다른 동료인 이승훈도 말을 이었다. 맞아요. 한솔이 형이 없었다면 우리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의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몰랐던 아들의 모습,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한솔의 열정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우리 한솔이가 그렇게 대단한 아이였군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네, 할머니. 한솔 형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근간이 되었죠. 사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태민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다. 우리 회사의 성공은 한솔 형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한솔 형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려고 해요.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 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덧붙였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한솔 형의 뜻을 이어가는데 할머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런 늙은이가. 지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에요. 한솔 오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래요. 한솔이를 위해, 그리고 한솔이가 꿈꾸던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태민과 함께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밤징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태민군,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처음으로 감사하게 느껴져요. 한솔이가 떠난 후로 매일이 고통이었는데 이제야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태민은 묵묵히 할머니의 말을 들었다. 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갈 때 내가 좀 더 이해해줬더라면, 그 애의 꿈을 응원해줬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늦었지만 그 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태민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할머니, 한솔 형은 분명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의 꿈을 이뤄나가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예징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순자 할머니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한솔아, 엄마가 너의 꿈을 이어갈게. 지켜봐 주렴.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자선재단의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녀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큰 자산이 되었다. 특히 노숙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경험은 매우 소중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재단 회의에서 말했다. 저도 한때 그들과 같은 처지였어요.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새 출발할 기회예요. 그녀의 제안으로 재단은 노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 삶을 시작했고, 순자 할머니는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편, 태미는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한솔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회사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복지도 크게 개선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미는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할머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계약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 계약을 포기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올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태민아, 내가 한솔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니?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마도 계약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한솔 형은 항상 올바른 일을 선택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 한솔이란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지.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야. 태미는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결국 계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예상대로 회사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 결정으로 인해 회사의 윤리 경영 이미지가 강화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 날이 되었다. 행사장에는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한솔의 옛 동료들이 모두 모였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1년 전 저는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늙은 여자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한솔이가 남긴 사랑과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눈빛은 강인했다. 우리 아들 한솔이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꿈은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솔이가 원했던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이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태미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할머니,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한솔 형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나는 한솔이에게 떳떳해. 그 애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다. 순자 할머니는 재단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노숙 생활로 인해 약해진 그녀의 몸은 서서히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순자 할머니는 심한 기침과 함께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태미는 즉시 그녀를 최고의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의 진단은 좋지 않았다.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한 만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폐렴으로 발전한 상태였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태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태민아. 하지만 난 내 몸 상태를 잘 알아. 이제 한솔이를 만나러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말에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원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만류했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솔이와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 그녀의 말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순자 할머니가 한솔과 살았던 옛집을 찾아 깨끗이 수리했다. 그리고 그녀를 그곳으로 모셨다. 작고 소박한 아파트였지만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아, 이곳에서의 추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녀는 벽에 걸린 한솔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미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한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재단의 미래에 대해 의논했다. 어느 날 밤 순자 할머니는 태민에게 부탁했다. 태민아, 내가 없어도 우리 재단이 한솔이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줘. 태민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한솔형의 꿈,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봄의 첫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따스한 봄바람을 맞이했다. 한솔아, 오늘은 참 좋은 날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한솔의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한솔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솔의 모습에 그녀도 따라 미소 지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한솔아, 엄마가 간다. 이제 너를 만나러 가는구나. 미안했고 또 너무나 사랑했어.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몇 시간 후 태민이 방문했을 때 그는 영원한 잠에 든 순자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녀의 팔에는 한솔의 사진이 안겨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재단의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다. 태민은 장례식에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정신은 우리 재단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언덕에 순자 할머니의 묘소가 만들어졌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 사랑의 어머니, 희망의 전달자 김순자가 잠들다. 그녀의 사랑과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태민은 묘소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한솔형, 걱정 마세요. 두 분의 꿈과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